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진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법원에 의정부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조타운 이전 시기에 맞춰 고법 신설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동두천 특별지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안보에 희생된 동두천시가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가 이어지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지정된 이후 그동안 얼마나 발전돼 왔는지 또 주민 협력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됐는지를 평가했는데요.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김소영 기자 화상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모로코에서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천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심사가 있었는데요. 첫 지정 당시 권고사항이 모두 이행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회 만장일치로 그린카드, 즉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특이점은 심사위원 모두가 만장일치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열릴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만 남겨진 상태인데요. 사실상 재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쁜 소식이네요. 일단 모로코 총회에서 현장 실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번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를 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들이었습니까? 네, 한탄강 지질공원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올해 7월 재지정을 위한 5일간의 현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한탄강 지질공원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체 지질공원에 대한 통일된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주민 협력 사업 관련 한탄강 지질공원 우수성을 국제 파트너십 강화와 국제 교류를 통해 공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연천군에서 이번 총회 방문에서 한탄강 지질공원을 세계적으로 알리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총회 방문단은 한탄강 지질공원 가치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홍보에 주력했는데요. 일본과의 국제교류도 함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히쿠산 지질공원과 한탄강 지질공원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지질과 생태가 우수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연천군은 지질공원 재지정으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네, 연천군은 먼저 지질공원 활성화를 통해서 연천 인구 유입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인데요. 재지정이 되면 연천이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국제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김소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민철 국회의원이 15일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의정부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는 의정부 법원과 검찰청의 법조타운 이전 시기에 맞춰 이뤄져야 하고 그에 앞서 서울 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한 목소리로 동두천 특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18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협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동두천 지원특별법 제정과 동두천 내 미반환 공여지 반환 일정 확정, 동두천 국가산단 개발 비용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을 제안한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동두천은 70년 넘게 시 면적의 절반을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대한민국 국토 방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도 미군 대상 서비스업 외에는 자생적인 경제 발전이 불가능한 것이 동두천의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상 천지에 당연한 희생이란 없는 것이라며 동두천의 안보 희생에 국가는 당연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위협한 30대 중국인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저녁 술에 취해 옛 연인 B씨의 직장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잠시 주춤한 듯 싶습니다만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르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여러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예, 의정부시에서도 사실 이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건데요. 그간 여러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정부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있었죠. 의정부역 주변에 경찰 특공대 등이 배치되고 의정부 시민들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기도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중학생이 흉기 난동 용의자로 오인되면서 진학 과정에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던 안타까운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범죄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도 안전망을 좀 두텁게 해두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집행부와 경찰, 자율방범대 등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매뉴얼을 구축하고 보안 방범용 CCTV를 확충하는 등 범죄 환경 예방 조성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CCTV 및 가로등 설치, 또 외진 곳에 담벼락 철거, 비상벨 설치 등 도시 환경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사업을 진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지역별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일만큼 사실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일도 시급해 보입니다. 이 고민이 될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대다수가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겪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인식과 분노를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또 관내 사회복지관 등에서 고독, 고립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정신보건적 예방책을 마련하여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 고립이나 반사회적인 피해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이끌어내는 일도 시의회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이었습니다. (2024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은 심화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조차 지난해와 비교해 수시 경쟁률이 떨어진 건데요. 제주대와 경상국립대, 전남대, 강원대는 경쟁률이 6대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험생 1명이 일반대 6곳에 수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6대1 미만이면 정원 미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정원 미달인 지방 거점 국립대, 전년도에는 2곳이었는데 올해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산대 수시 경쟁률도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는데요. 부산대 수시 경쟁률은 10.41대 1을 기록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지원자 8천여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경북대와 전북대, 충북대 역시 수시 경쟁률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서울 주요 대학들의 수시 경쟁률은 치솟았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총 12개 교의 평균 수시 경쟁률은 21.39대 1. 수험생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2만여 명이 줄어들었는데 수도권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지난해 19.97대 1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겁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지방을 벗어나는 청년들, 지방 소멸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 천만송이 청일홍 축제가 오는 24일까지 양주 나리공원 일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9월 변치 않는 사랑을 만나자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천일홍을 비롯한 가을 꽃들은 물론 리마인드 웨딩 이벤트와 사랑의 버스킹 공연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22일 오후 5시에는 약 250명 규모의 플라워 퍼레이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특히 23일과 24일에는 노래자랑과 가수 김종국 등이 출연하는 특별 콘서트, 드론 라이트쇼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시민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Do I have